선조실록 60권 선조 28년 2월 17일 경신 첫번째 기사 1595년 명만력 23년 동부승지 정숙하가 아뢰기를 이준의 일을 그 당시 재상에게 물었더니 신이 최흥원 정탁과 동궁을 배종하여 성천에 주재했을 때 배종한 제신들이 많았는데 마침 그때 이준이 비난하여 성천부에 와 있다는 소식을 듣고 동궁에게 여쭈어 대조에 전개해서 그를 기복하게 하였더니 이준이 상수하여 사피했으나 되지 않아서 그대로 종사하였다 하고 이 헌국에게 물었더니 신이 임진년 9월에 의주의 행제소에 문안드리는 일로 갔다가 도로 성천에 들어와서야 비로소 이준을 분 비변사에서 보았기 때문에 그가 기복된 사유는 자세히 모른다 하였습니다. 하니 답하기를 이 의논을 들으니 대간이 아는 바와 다름으로 윤화하지 않는다는 뜻을 대간에 이르라 하였다. 선조실록 60권 선조 28년 2월 17일 경신 두번째 기사 정원에 전교하였다. 토적이 중국 군사를 살해한 것은 심상한 일이 아닌데 지금 토적 2명을 붙잡아서 이미 구문하였으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오게 해서 다시 추문한 뒤에 계쇠를 채우고 선정관 한 사람을 장수로 정하여 건군 및 포, 살수 각각 10인씩을 거느리고 의금부와 함께 주인을 남별궁 문 밖에 끌어다 놓은 다음 이에 적반관으로 하여금 진유객에게 말하기를 국왕이 통분을 견디지 못하여 장수를 정하고 군사를 풀어 끝까지 찾아 2사람을 잡았는데 이들이 바로 진범이기에 감히 알린다 하고 이어서 칼을 바치고 나서 진유객의 지시를 들어 만일 참으라고 한다면 피해자의 동료인 바발아도 참석시킨 가운데 법에 따라 처참하여 효수한 뒤에 돌아와 진유격에게 보고하도록 의처하여 시행할 것을 비변사에 이르라. 선조실록 60권 선조 28년 2월 17일 경신 세번째 기사 정원에 전교하였다. 진유격이 적어준 선우책은 중국의 기계 병선의 제도 및 조련법을 추청해서 전섭하도록 권한 것이니 우리나라를 위한 그의 염려가 매우 지극하다. 병기와 진법은 배울 만한 것이 많은데 그 중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바닷가에 짠 흙을 달려서 화약을 만드는 것과 화살에 독약을 바르는 방법이다. 대개 화약이 흔하면 화공하는 온갖 기술이 모두 여기서 나올 것이고 독약을 화살에 바른다면 우리나라는 활 쏘기가 장기이니 맞은 사람은 반드시 죽을 것이라. 싸우기만 하면 이기지 못함이 없을 것이다. 이상 2 방법을 만일 지인 유격에게 묻는다면 반드시 유종병처럼 숨기지 않고 가르쳐 줄 것이니 혹 이를 인하여 배우게 된다면 만세토록 적을 제어하는 보배가 될 것이다. 가사 직접 묻기가 어려우면 그가 데리고 온 가정 중에 혹 그 방법을 아는 자가 있을 경우 그에게 뇌물을 주어 가지고 비밀리 물어서 꼭 전섭하기를 기하는 것이 옳다. 또 진유격은 절강 사람이니 그가 데리고 온 가정 중에는 반드시 창검술에 정통한 자가 있을 것이다. 만일 정통한 자가 와 있다면 또한 진유격에게 청해서 그를 눌러 앉혀 교사로 삼는 것이 어떻겠는가. 전 교사, 호 여화 등이 전수한 창검술은 어색한 데가 있는 것 같다. 옛날에 칼 쓰는 법이 어찌 그와 같았겠는가? 이래서 나는 반드시 좋은 교사를 얻어서 그 묘법을 우리나라에 전하기를 기하려는 것이다. 이시발, 이해룡 등과 함께 긴밀히 상의해서 처리하라. 선조실록 60권 선조 28년 2월 18일 신유 첫번째 기사 왕세자가 문안드리다. 선조실록 60권 선조 28년 2월 18일 신유 두번째 기사 산부가 전에 아린 성령을 파직시키고 사용하지 말 것과 이준을 파직시킬 것을 청하였다. 선조실록 60권 선조 28년 2월 18일 신유 세번째 기사
상이 별전에 나아갔다. 계복에서 정숙하가 앞으로 나아가 전주 주회수 전 건경의 주안을 읽으니 상이 이르기를 마땅히 추초가 있어야 할 것인데 추초가 없으니 이는 두서가 없는 공사이다 하였다. 정곤수가 아뢰기를 서신이 정원에 있을 때 보니 허다한 주안 중에서 그 대용안을 뽑아내기 때문에 혹 이럴 수가 있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오늘은 우선 권도에 따라 그대로 하라 하였다. 이 증이 아뢰기를 의금부의 이서들이 말하기를 이 문화는 반드시 정원에 있을 것이다 하는데 다만 이것으로 공사를 할 뿐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주서를 정원에 보내 물어서 미진한 데가 없게 하라 하였다. 주서 이 덕온이 명을 듣고 나가서 당초의 장계를 가지고 와서 아뢰기를 이 장계는 정원에 있지 않고 건부에 있어서 찾아 가지고 왔습니다 하였다. 정숙하가 아뢰기를 이 장계는 감사의 장계가 아니고 곧 병사의 장계인데 선머리 말은 다른 일입니다 하고 이 정형은 아뢰기를 그 사이에 반드시 곡절이 있을 것인데 그것이 없으니 다시 장계하게에서 자세히 고액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고 이 헌국은 아뢰기를 오늘 이 계복은 시행할 수 없으니 다시 자세하게 갖춰서 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계복을 하는 이유는 자세히 살펴서 결단하려는 것이다. 주안이 소루하니 자세히 조사해서 아뢰라 하였다. 이 헌국이 아뢰기를 이 계복은 자세히 하게 할 수 없으니 제복할 때 자세히 하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러면 승지는 정원에 가서 그 판도를 고치되 승지가 모월 모일에 직접 아뢰어 하기를 받았다 하고 모처에 작은 계를 찍을 것이며 이 공사는 마땅히 의금부에 내릴 것이니 의금부가 스스로 처리하라 하였다. 여러 제신들이 모두 부복하고 물러갔다. 선조실록 60권 선조 28년 2월 19일 임술 첫 번째 기사 사헌부가 전에 아랜 성령을 파직하고 사용하지 말 것과 이준을 파직할 것을 청하고 따라서 아뢰기를 계복할 때 전후 문안을 가져다 사감에 대비하는 것은 그 일을 중히 여겨서인데 오늘날 건경을 계복할 때 의금부는 단지 본도에서 올린 갱추 초사와 본부의 조본만을 가지고 나와서 하였고 전후 장교와 공초는 붙여 드리지 않아 주안이 소로하여 옥체를 이루지 못하게 하였고 승지 역시 미리 살피지 않고 읽을 때 가서야 비로소 그 잘못을 깨달았으니 극히 경악할 일입니다. 의금부 당상을 추구하고 생낭청을 파직하고 차지 승지를 추구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참판의 죄명은 크게 인정에 가깝지 않은 정도뿐만이 아니니 어찌 다를 수 있겠는가 연호하지 않는다. 이주는 추구하고 낭청도 추구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60권 선조 28년 2월 19일 임술 두 번째 기사 묘시에서 신시까지 사방에 안개 기운이 있었다. 선조실록 60권 선조 28년 2월 19일 임술 세 번째 기사 훈련도감이 아뢰기를 각초의 군사를 요즘 일일이 점검하여 내보내면서 한편으로 모집하여 얻어지는 대로 결론을 보충하고 있으나 응모군으로는 일시에 결론을 채울 수 없습니다. 만일 다 채우기를 기다려서 훈련을 시킨다면 훈련의 일이 점점 늦어질 것이고 만일 호나파의 현재 각초의 군사를 가려서 2초를 1초로 만들고 속 5를 그 정에게 준하여 권론이 없게 하려고 한다면 규모가 협착해서 또 기지를 만들어 점점 넓힌다는 뜻과 서로 어긋나니 우선 그 가운데 하나가 사세를 참작해서 군사의 많고 적음에 구애되지 않고 현재 있는 초관으로 제몇사, 제몇국으로 나누고 기호와 의건을 각각 방해의 빛깔에 따라 훈련을 시키고 권원이 보충되지 못한 것은 다시 정하여 모집하였다가 군량이 조금 여유가 있을 때를 기다려서 점점 편입시켜야 합니다. 대개 병가에서 대오를 묶어 초를 만들고 사를 나누어 영을 만드는 데는 융통성이 있게 활용하는 방법이 있을 뿐 일정한 규정은 없습니다.
균사이 많고 적음에 따라 혹은 3국으로 1사를 만들기도 하고 혹은 5국으로 1사를 혹은 7국으로 1사를 혹은 10국으로 1사를 만들기도 하여 나누어 좌사, 우사를 만들고 다 파총을 두어서 각초를 거느리고 그 위에 또 영장을 두어 두 파총을 거느리며 5영이 다 갖추어지면 영장이 5명인데 그들은 대장의 명령을 들어 절제하게 되니 이는 병소에서 이른바 다수를 다스리되 소수를 다스리는 것처럼 해야 한다는 것이라. 기요 신서에서 대우를 결속하는 것으로 제1을 요점을 삼는 것은 참으로 까닭이 있는 것입니다. 군사를 양성하는 데는 반드시 양식과 돈을 넉넉히 주어서 생활을 보장하여 그 몸을 편하게 하여 원망이 없게 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한 년 후에야 훈련이 제대로 되어 성취되고 투입되는 데 따라 그 마음과 힘을 다할 것입니다. 지금 훈련 도감의 일은 훈련시키는 신용을 하려 해도 보수가 적고 처우가 미진하여 군사들로 하여금 배고픔을 부르짖기에 여가가 없이 만드니 만일 별도의 선처가 없다면 요종의 성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입니다. 앞에 나열한 각초의 군병은 명목만 있지 실제는 없습니다. 이러한 형편에 남하하는 자도 있고 금직하는 자도 있고 오영에 윤직하는 자도 있습니다. 또 기계의 설비와 공사는 극히 기묘한 것인데 혹 정지하게 되면 외처에서 그들을 불러가니 이 또한 사세히 부득이한 데서 나온 것이나 각 군사의 수고로운 상황을 목격한 바 매우 온당치 못한 일입니다. 오영이 이미 설치되었으니 함부로 고쳐 처리하자고 의논할 수는 없으나 그 입직하는 수를 감하여 낮에는 포, 살 두 대를 유직시키고 밤에는 포, 살 중 1대가 서로 교대하여 직숙하게 하고 후 일에 군액이 조금 많아진 다음에 그 전대로 처리하면 군정이 거의 위로 될 것이기에 감히 아래입니다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선조실록 60권 선조 28년 2월 20일 개해 첫 번째 기사. 왕세자가 문안드리다. 선조실록 60권 선조 28년 2월 20일 개해 두 번째 기사. 상이 별전에 나아가 주역을 강하였다. 영사 정탁, 동지사 이항복, 참찬관 김우옹, 특진관 유영경, 허진, 참찬관 정구, 시독관 박홍로, 지평 유희석, 정은 이형욱, 기사관 신성기, 김신국, 윤희가 입시하였다. 지평 유희서가 나아가 아뢰기를 성령과 이준에 대하여 누차 계달하였으나 윤호를 얻지 못하여 물론이 매우 분노해합니다. 매우 인정에 가깝지 못한 일을 성령이 했기 때문에 감히 아랜 것입니다. 계사 외에도 곡절이 많이 있으나 번세하게 다 아뢰지 않겠습니다. 이준이 성천에 간 것은 적의 난을 피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동궁이 성천부에 당도한 뒤에 그는 뒤따라 들어왔었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참판에 이른 그 계사를 보면 아무리 무식한 사람이라도 마땅히 이와 같이 하지는 않았을 것인데 하물며 참판에 어찌 이와 같이 할 수 있겠는가? 풍문이 와전된 것이 아니겠는가 하였다. 유희스가 아뢰기를 성령이 의병장이 되어 여주 목사를 겸하고 있을 때 모든 의병의 군공을 보고하지 않을 경우 논상차 상신한다고 하면서 성령은 그것을 빼앗아 자기의 공으로 삼았습니다. 하니 상이 우상에게 이르기를 참판이 이런 일을 했겠는가? 개 사이에 불충불효라 하였는데 어찌 이렇게까지 하였겠는가? 하니 정탁이 아뢰기를 간관의 직책은 들은 바에 따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간쟁하는 신하의 풍처는 당연히 그와 같은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우상은 듣지 못하였는가? 하니 정탁이 아뢰기를 소신은 늘 외방에 있었고 또 몹시 고루해서 아직 그것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당초에 여러 장수들이 적의 소문을 듣고 무너져 흩어져 갔는데 성령은 병든 사람으로서 의병을 일으켰으므로 소신이 성천에 있을 때 이 소식을 듣고 매우 훌륭하게 여겼으며 다른 것은 들은 바가 없습니다 하였다. 상이 동지사 이항복에게 이르기를 참판의 일은 어떠한가? 하니 이항복이 아뢰기를 소신은 성령과 홍문관에서 함께 벼슬을 하여 서로 익숙하게 하는 처지인데 요사의 일은 소신이 대가를 따라 의주에 이르렀을 때의 일이니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계사를 보니 그 사람이 이와 같지 않을 텐데 지금 왜 이 지경이 되었는지 경악스러울 뿐입니다. 대간이 아래엔 군공에 대한 일은 모두 의병이 오든 적의 수급이 모두 성령에게 바쳐지고 그 공이 끝내는 편비에게 돌아가서 심지어 상언과 정소가 있기까지 하였습니다. 보통 무식한 사람이라면 의뢰 이런 일이 있으니 심상하게 보아 괴상하게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하였다. 유희서가 아뢰기를 이천부사 신수팽이 자맥한 수급 17급을 모두 변비의 공으로 삼았습니다. 하자. 상이 판서에게 이르기를 신수팽은 이 일을 데리고 간 군관으로서 늙고 병들었다는 바로 그자인가? 하니 그렇다고 대답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오별이 있고 나라를 쳐버렸다 하면 그저가 너무도 크다. 이와 같은 말을 어찌 세상을 지목하여 할 수 있겠는가? 이와 같은 일은 참작해서 하라 하니 유희서가 아뢰기를 이유 없이 기복하였으니 이는 어버이를 잊고 나라를 쳐버린 것입니다. 성령의 일은 모두 저와 같으니 말하면 입이 더러워집니다. 또 그는 장흥사를 피난처로 삼아 오직 자기 집만 무사하기를 도모했을 뿐이고 그가 세운 공은 모두 여러 의병들이 참액한 수급이었습니다. 하였다. 정탁이 아뢰기를 대관과 재상이 서로 시비를 논하고 언관이 한때의 공론으로 상달하니 신은 갑이 말할 수 없습니다. 단 당초 모두 성령이 의병을 일으킨 것을 기특하게 여겼을 뿐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파직시키고 서용치 않은 주의벌은 갈 수 없다. 그리고 좌유는 이미 추구하였는데 어찌 파직까지 할 수 있겠는가? 하였다. 유희서가 아뢰기를 개복할 때는 의뢰의 전후 장기를 취하여 사감을 대비하는데 어제의 개복은 소로하게 막심하였습니다. 근부의 생낭청은 직임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으니 마땅히 파직해야 합니다. 어찌 단지 추고만 할 것이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파직은 과중하다 하였다. 유희서가 아뢰기를 현재 아랠 것이 한두 가지 일이 아닙니다. 남쪽 지방의 일로 말하면 그곳에서 온 자가 목이 메어서 말을 하지 못할 정도입니다. 적중으로부터 유인되어 나온 자가 좌도의 경우에는 김태허에게 와서 붙었는데 양식이 없어서 먹이지 못하고 우도의 경우는 김응서에게 와서 붙었는데 역시 양식이 없어서 먹이지 못하므로 그 사람들이 도로 적중으로 들어가니 매우 한심한 일입니다. 그 같은 무리들을 잘 양성하면 모두 군사를 삼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는 아직 원곡을 쓰지 않았다 하니 그 곡식을 풀어서 이들 무리를 먹이면 좋겠습니다. 하자 상 이 항복에게 이르기를 비변사는 공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니 이 항복이 아뢰기를 대간의 말이 옳습니다. 적중에 반금이 없으므로 한 사람이 들어가서 유인하면 따라 나오는데 만일 먹을 것이 없으면 도로 들어가곤 하여 단지 왕래만 할 뿐입니다. 동궁이 남아있을 때 순천부사 권준으로 하여금 금료의 일을 주관하여 그들을 군병으로 삼게 하였는데 그들은 모두 원하지 않고 야수처럼 놀고 먹으며 먹으려고만 하였습니다. 대개는 가급 수령이 주관하지 않고 장무에게만 맡기기 때문에 도망하기도 하고 죽기도 하나 수령은 알지도 못하고 한 사람이 두세 명의 요식을 받으므로 곡식은 날로 줄어들고 군사 양성에는 실효가 없으니 매우 통분스럽습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당초의 수령이 잘못 처리해서 그런 것이다. 국가의 근본이 어찌 이와 같았겠는가? 하니 이 항목이 아뢰기를 이들 무리는 첫째 가는 자는 정병을 삼고 그 다음 가는 자는 농군을 삼고 그 다음은 또한 신수역을 시킬 수 있으니 어찌 모두 헛되이 버릴 것이겠습니까마는 잘 거두지 못하니 참으로 애석한 일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 항목에게 이르기를 판소의 생각은 어떠한가? 하니 대답하기를 나주 같은 경우는 그 유가 매우 많습니다. 그 중에서 토민보다 나은 자는 그가 하는 대로 맡겨두고 약간 영리한 자를 골라서 장무를 정하였는데 급료가 매우 고르지 못하고 혹은 대신 받아가기도 하였습니다. 소신이 남아 했을 때 어느 사람이 대신 자기의 요미를 받아갔다고 정소한 자도 있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일은 비록 소신의 직책이 아니나 그 사이의 사정을 알아보려고 잡아다 물었더니 과연 그러하였습니다. 김 의원이 일찍이 전라도사가 되었었다.
여기에 와서 말하기를 또한 여기에 와서 또한 말하기를 둔전을 하며 이들 무리로 농군을 삼는다면 양식을 마련할 수 있는데 그 일을 하지 않는다 하였으니 신은 그 까닭을 모르겠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오늘날의 선처 방법을 말해보라 하니 이 항복이 아뢰기를 장정은 골라서 활쏘기와 포수기를 가르쳐서 수군으로 보내고 노약자는 농군을 삼는 것이 매우 좋습니다. 신이 남쪽 지방에 있을 때 들으니 이 어기가 이들을 가지고 둔전을 한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비변사 공사를 만들어 처리하라 하니 특징관 유영경이 나아가 아뢰기를 이 항복이 아랜 일은 비변사에서 임원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닌데 요즘 남쪽에서 온 사람의 말을 들으니 그들 무리가 유리하여 굶어 죽기도 하고 혹은 도로 적중으로 들어간다 합니다. 어찌 공사가 없어서 그렇겠습니까? 봉행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였다. 정탁이 아뢰기를 대신의 직위는 헛되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엄령을 섭리하며 도를 논하고 나라를 경영하는 자리이니 그 책임이 막중합니다. 비록 평시에 있었어도 마땅히 어진 덕이 있는 사람을 얻어서 맡게 하는데 하물며 오늘날같이 큰 적이 문정에 있어 국사가 위급한 때이겠습니까? 적임자에게 맡긴다 해도 오히려 구제하기 어려울 것인데 어찌 신같은 자가 감당하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우상은 능력이 없지 않으니 사표하지 말고 국사에 더욱 힘쓰라 하였다. 정탁이 아뢰기를 적정을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비록 중국 조정에서 봉왕을 허락한다 하더라도 어찌 반드시 그 스스로 물러갈 리가 있겠습니까? 지금 비록 물러간다 하더라도 뒤에 어찌 반드시 오지 않겠습니까? 나라에 당당한 기세가 없으니 이것이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모인을 보내어 남한 덩지를 진압하여 그들의 기세를 막는 것이 가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장수를 보내야겠는가 대신을 보내야겠는가 하자 대답하기를 채찰사를 내려보내는 것이 가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전번에 채찰사를 내려보내는 비변사로 하여금 의논하게 하더니 아직도 의논하지 않았는가 하니 이 항복이 아뢰기를 대신이 모두 모이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의정하지 못하였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영상이 근래에 출사하지 않는가 하니 이 항복이 아뢰기를 병으로 출사하지 않습니다 하였다. 정구가 나아가 아뢰기를 도 원수는 크게 인심을 잃었습니다. 양남의 백성들은 모두 이런 원수는 차라리 없는 것이 낫다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자세히 말해보라 하였다. 정구가 아뢰기를 이때 연업으로 이를 삼고 군관이 작폐하여 뇌물이 공공연히 행하여진다 합니다. 채찰사라가 내려가면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남쪽 지방 사람들은 말을 만들어내는 습관이 있다. 재주가 미치지 못하여 하지 못하는 것은 있을지라도 그 사람이 어찌 그같이 하겠는가 하였다. 김우옹이 아뢰기를 전하는 말이 어찌 사실이 아닌 것이 없겠습니까마는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절로 공론이 있어 물정이 분노해합니다. 대개 그 사람은 성품이 매우 느슨하여 능히 군관을 통섭하지 못하니 장수의 재질이 아닙니다. 하고 정탁은 아뢰기를 그 직임을 대신할 자가 전임자보다 약간 나더라도 우열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는다면 이때에 가볍게 교체할 수 없습니다. 하고 김우옹은 아뢰기를 장수를 바꾸는 것이 비록 중난한 일이나 조괄 같은 자라면 바꾸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였다. 정탁이 아뢰기를 정문부는 북도에 있을 때 맨손으로 큰 공을 세웠는데 공주에 있을 때는 백성을 잘 다스리지 못한다는 장계가 있었습니다. 그 사이 사정은 알 수 없으나 이 같은 사람도 쉽게 얻을 수 없으므로 지난번에 비변사가 그를 그대로 재임시키자고 하였는데 일이 중대한 관계로 그렇게 못하였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내가 듣기는 그렇지 않다. 북도의 일은 바로 정혈룡 등의 공이고 정문부는 남의 힘으로 일을 이룬 것이라 한다 하고 이어 이 항복에게 이르기를 판서가 듣기는 어떻든가 하니 이 항복이 아뢰기를 대개 위인이 당돌하고 휘하의 제장들이 다 날쌔고 용맹스럽다 합니다. 하고 유영경은 아뢰기를 정문부는 당초에는 피신하려는 계획을 가져다가 군사를 일으킨 뒤에는 남의 힘으로 일을 이루었으니 장수의 재질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신은 모르겠습니다. 하였다. 이 항복이 아뢰기를
구황은 북도의 권관으로 있을 때 그 보위의 토병을 거느렸으며 인원심은 다년간 군관을 하면서 여력이 남보다 뛰어나고 또한 토병도 많이 거느렸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좌우 척후가 되었고 거느린 군사도 모두 날쌔고 용맹스러웠기 때문에 적을 벤 공이 가장 많았다 합니다. 하니 이 항복에게 이르기를 인원심은 지금 무슨 지경에 있는가? 그 같은 장수는 거두어 두는 것이 가하다. 구황은 내 일찍이 모르는 사람이다. 하자 이 항복이 아뢰기를 인원심은 전에 훈련원 관원으로 있다가 사소한 죄로 해임되었는데 보다 나은 직위에 별도로 서용해야 하겠습니다. 구황도 싸움에 과감한 용사입니다. 하였다. 유영경이 아뢰기를 지금 온 항외 20명은 처치하기가 가장 어렵습니다. 김응서의 진중에 있었으나 김응서도 그들을 제어하기 어려움을 알고 경성으로 보냈습니다. 그들은 각기 궁시와 전마를 가졌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지금 그들에게 우리나라의 법은 그렇지 않으니 너희는 궁시의 무장을 풀어야 한다고 효유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다. 유영경이 아뢰기를 성들이 아주 불손하니 한 곳으로 같이 보내서는 안 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20명이 한 곳에 모이면 난을 일으키는 일이 있을까 염려된다. 또 전마는 어디에 쏟았는가? 하였다. 유영경이 아뢰기를 김응서가 죽었다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판사는 빨리 처치하라 하였다. 정구가 아뢰기를 위에서 환두하신 뒤에 마땅히 애톡한 뜻이 담긴 조서를 내려 팔도에 효유하고 허문을 없애버려 백성들로 하여금 하고 싶은 것에 따라 인심을 감복시킬 수 있는 것을 대신에게 물어서 해야 합니다. 소신이 수령으로 있을 때 보니 교서가 내려지면 백성들이 모두 감동하고 기뻐하였습니다. 육조의 주의를 보면 지금 사람으로서는 능히 상달할 수 없는 말이 있으니 지금의 신하는 정말 옛날 신하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 주의를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의금부에서 옥사에 대해서도 봄날씨 화창하여 만물을 소생시킬 때는 옥수를 소결하라고 정교하셨는데 그 공사를 보면 소루하게 막심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라 어떤 사람을 가리켜 말하는 것인가? 하자 정구가 아뢰기라 한두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 우상이 아랜 원왕을 씻어주어야 한다는 말은 극히 윤당합니다. 하고 김우홍은 아뢰기라 인심의 억울함은 씻어주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당 덕종은 호남한 임금이었는데도 육지의 말을 듣고 조서를 내리자 교만한 장수와 사나운 군졸들도 모두 허느껴 울어섰으니 인심의 감동이 이처럼 빠릅니다. 하였다. 정구가 아뢰기라 양남의 인심은 진실하지 못하니 그들의 말은 참으로 믿을 수가 없지만 또 원수는 바꾸는 것이 온당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라 원수를 퇴직시키면 대신할 만한 자가 있는가? 하였다. 정구가 아뢰기를 제차사가 내려가면 비록 도원수가 없더라도 될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나라의 큰일은 반드시 준밀하게 생각해야 한다. 지금 만일 현재의 도원수를 퇴직시키고 다른 사람을 보낸다면 생소할 뿐만 아니라 또 저 현재의 도원수보다 나은 자가 없다 하였다. 정구가 아뢰기를 전번에 영상이 이 덕형을 보낼 만하다고 하였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나도 이미 생각하였지만 이 덕형이 이때 이조 판서로 있었다. 내가 중히 여기는 것은 이곳에 사람이 없으니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판서 이 덕형은 일찍이 선의사가 되었었으니 외적이 이미 그의 기국을 천심을 헤아리고 있을 것이고 또한 그의 나이는 너무 적음으로 도원수를 삼을 수 없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정승의 생각은 어떠한가 하니 정탁이 아뢰기를 경솔하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였다. 상이 이르기를 판서의 생각은 어떠한가 하니 이 항복이 아뢰기를 이미 외적을 접했다 하더라도 어찌 꼭 그 때문에 도원수를 삼을 수 없겠습니까? 아래에서 감히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 상께서 재결하시는 것이 마땅합니다. 제기는 있는 사람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이 덕형을 도원수로 삼으면 적이 반드시 물러가겠는가? 하니 정구가 아뢰기를 비록 이 덕형을 보낸다 하더라도 어찌 외적으로 하여금 꼭 물러가게 할 수야 있겠습니까? 스스로 처치하는 일이 있을 것이니 어찌 권율보다는 낫지 않겠습니까? 하고 김우홍은 아뢰기를 이 덕형이 반드시 권율보다 나을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일이 어찌 그와 같겠는가? 방관자와 당국자는 다른 것이다. 우리나라 사람은 모두 모인이 가면 가하다 하는데 그 사람이 가도 전의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 속담에 쥐를 고양이로 바꾼다는 것도 역시 이런 유이다. 하고 이어 유영경에게 이르기를 특징반도 비변사당 상인이 소희를 말해보라 하니 유영경이 아뢰기를 신은 권율이 한 일을 모릅니다. 요즘 원수의 장계를 보니 모두가 군량이 없다는 것을 말하였고 그가 거느린 군관을 각 관에 나누어 보내어 먹이게 하였는데 각 관에서도 능히 먹이지 못한다 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판서는 사마의 장으로서 왜 말을 하지 않는가 하니 이 항복이 아뢰기를 이 덕형의 일은 이미 징계하였습니다. 권율은 소신의 처부입니다. 비록 감히 이것을 혐의로 삼는 것은 아니나 자연 조정의 논의가 있으니 신이 어떻게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자 정구가 아뢰기를 부필도 안수의 허물을 말하였는데 어찌 비염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이조 판서로 도 원수를 삼는 것이 가당한지 여부를 말하라 하니 이 항복이 아뢰기를 권율은 재주가 없고 이 덕형은 재주가 있으니 시행 조처하는 일이 반드시 나은 점이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이조 판서가 대신하면 무슨 큰일을 할 수 있겠는가 하니 이 항복이 아뢰기를 장수는 반드시 형세에 따라서 시기를 탄 연후에야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것이라. 이때 운세를 전환시킨다는 것은 본디 기필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적으로 하여금 감화하여 이 말을 조아리어 절하게 만들고 당패한 고울이 안전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은 반드시 기대할 수는 없겠으나 앞의 사람과 논할 때 조금 나을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판서의 생각에는 교체해야 된다고 여기는가 하니 이 항목이 아뢰기를 인심이 그러하니 교체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하였다. 김의옹이 아뢰기를 한신과 백기 같은 장수는 얻을 수 없으나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 나으면 대신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사람의 소견이 각각 다르니 긴밀히 비변사에 의논하라 하였다. 유영경이 아뢰기를 관서지방도 중요하지만 남쪽 지방이 더욱 긴급하니 이 원익을 남쪽 지방으로 보내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내가 영상에게 이 원익을 원수로 삼고 이 덕형을 평안감사로 삼으면 어떻겠는가 하고 물었더니 영상이 불가하다고 하였기 때문에 그만두었던 것이다 하였다. 이 항복이 아뢰기를 이 원익이 낫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 원익으로 원수를 삼는다 하더라도 적을 물리치는 일은 내가 기별하지 못하겠다 하였다. 이 항복이 아뢰기를 그 일은 이 원익이라 하더라도 능히 하지 못합니다. 하고 유영경은 아뢰기를 이 원익이 본디 이 덕형보다 낫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평안도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니 유영경이 아뢰기를 남쪽 지방에 우려가 없는 연유에야 서쪽 지방을 보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평안도도 근본 구시를 하는 지방이니 이 원익을 채직시키는 것은 좋지 않다. 그러나 내가 한 말과 여러 재상들이 답한 말을 상세히 다 적어서 비변사와 상의해 처리하라 하였다. 유영경이 아뢰기를 둔전, 연병 등에 관한 일을 권율은 잘 하지 못하나 이덕형은 반드시 잘 해낼 것입니다. 하고 정구는 아뢰기를 권율은 김응수로 하여금 적과 서로 만나게 내버려 두고 중지시키지 않았으니 이 같은 일은 극히 잘못된 것입니다. 하고 유영경은 아뢰기를 장수는 밖에 있는데 조정이 이처럼 의논하니 그가 들으면 필시 미안해할 것 같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중원의 인사처리를 가지고 말하면 송응창이 채직되자 고양겸이 왔고 고양겸이 채직되자 송광이 왔는데 송광이 온 뒤에 벌써 이 적을 쓸어버렸는가? 되게 장수란 자주 교체할 수는 없는 것이다. 경영광이 말한 조갈 같은 경우는 부득이 채직시켜야 할 것이다. 하자 정구가 아뢰기를 중원에서는 송응창을 갈아내고 교대자에 있어 그 책임자를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였다. 선조실록 60권 선조 28년 2월 20일 개해 세 번째 기사. 사헌부가 전에 아뢰한 호조 참판 성령을 파직하고 사용하지 말 것과 한성부 좌윤 이준을 파직할 것을 아뢰니 답하였다. 성령의 일은 정리에 가깝지 않고 이준은 이미 추고하였으니 아울러 윤호하지 않는다. 선조실록 60권 선조 28년 2월 20일 개해 네 번째 기사. 이 덕렬을 승정원 우승지에 유영순을
승정은 우부승지의 서인원을 공주 목사의 신응숭을 덕천 군수에 제수하다. 선조실록 60권 선조 28년 2월 20일 개해 5번째 기사. 묘시에서 진시까지 사방에 안개 기운이 있었고 우시에서 미시까지 한무리가 지다. 선조실록 60권 선조 28년 2월 21일 갑자 첫 번째 기사. 왕세자가 낮 문안을 들이다. 선조실록 60권 선조 28년 2월 21일 갑자 두 번째 기사. 사헌부가 전에 아래는 호주 참판 성령을 파직하고 사용하지 말 것과 한생부 좌윤 이준을 파직할 것을 아뢰니 답하였다. 성령은 파직하고 이준은 이미 출고하였으니 그렇게 할 수 없다. 선조실록 60권 선조 28년 2월 21일 갑자 세 번째 기사. 그 우성을 승정은 조하승지 이정혐을 예문관 검열에 제수하다. 선조실록 60권 선조 28년 2월 21일 갑자 네 번째 기사. 밤 4경에서 5경까지 사방에 안개 기운이 있었다. 선조실록 60권 선조 28년 2월 22일 을축 첫 번째 기사. 왕세자가 아침 문안을 들이다. 선조실록 60권 선조 28년 2월 22일 을축 두 번째 기사. 상이 별전에 나아가 특징관 정곤수, 한준, 참찬관 유영순, 시간관 황씨, 검토관 정경세, 가주서 정수, 기사관 김신국, 윤휘를 주역을 강하였다. 강이 끝나자 한준이 나아가 아뢰기를 소신이 전번 관서를 왕래할 때 교사의 행차를 만났는데 작패가 하나씩 많았습니다. 쇠말을 점거해 물리쳐서 반드시 명주를 받은 뒤에야 그만두었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경은 평양에서 만났는가 하자 한준이 아뢰기를 봉산과 황주 사이에서 만났습니다. 봉산에는 명주 5비를 지급하고 황주에서는 명주 6비를 지급했다 합니다. 또 중국 관리가 쇠마의 숫자를 많이 정하여 작패할 자본으로 삼때 한 필의 말에 명주 한 필을 준하니 그 배단이 적지 않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하니 한준이 아뢰기를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모 수비가 서흥을 지날 때 그곳의 주쉬가 단지 지송만을 주었더니 그는 전일에 이곳을 지날 때 머물러 둔 말값의 청포를 반드시 다 지급하라 했다는데 이른바 말값이란 거짓말인 것입니다. 하고 정곤수가 나아가 아뢰기를 교사가 나올 때는 을에 도망간 병조를 데리고 와서 요식을 과도하게 받으려고 핵책합니다. 신이 비변사에서 자문과 수가 다른 상황을 물어서 알았습니다. 전일에 접반사 한응인이 상중에 쓴 뒤로 신이 그를 대신해서 나올 때 소신의 말을 중국 군사가 또한 빼앗기에 신이 나는 바로 이 제독의 접반사로 나온 사람이다 하니 그는 말하기를 나는 바로 송경락의 자인이니 이 제독을 모른다 하였는데 그가 실은 이 제독의 하인이었습니다. 한간에서 작패하고 인명을 살살하는 것은 반드시 산골짝 길을 경유하면서 자행하는데 어찌 한준이 본 정도일 뿐이겠습니까? 또 사신이 동파간에 당도하였는데 본공할 물자를 모두 빼앗아갔기 때문에 간신히 지대하였습니다. 하고 정경세가 나아가 아뢰기를 중국 사람의 작패는 실로 통사, 방자, 무리들이 유인한 바에 말미암은 것입니다. 전번에들은 서로의 통사가 작패한 일은 극히 한심하였습니다. 통사가 중국관을 따라 돌아올 때 가속을 많게는 5, 6명 정도나 거느리고서 공곡을 먹이고 공말을 싣되 진마리수가 매우 많아서 불법으로 침탈을 자행하였습니다. 신이 저번에 정은으로 있을 때 아래여서 주의를 다스리라 하였는데 대신에 대해 논하느라 다른 것은 거론할 겨를이 없었기 때문에 아뢰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항외의 작패도 모두 우리나라 사람이 한 짓이라 합니다. 하고 황씨는 나아가 아뢰기를 신도 종사관으로 해세에 가서 들으니 중국 사람이 침탈하여도 우리나라는 금지시키지 못한다고 하고 해에서는 각 음마다 지대하는 일을 날짜별로 배정하나 배정받은 고을에서는 마치 월나라가 진나라 보듯이 하여
주관은 고울만이 치우치게 그 괴로움을 받음으로써 결국 당진하여 한 해도 못 되어 버티지 못하게 된다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배다는 그렇다마는 경연 중에는 이렇게 말해도 밖에서는 말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중국 가는 이들은 반드시 미안하게 여길 것이니 중국 군사가 우리나라에 공을 세운 것이 어찌 적은가. 지금 만일 사람마다 말을 하여 그 일이 중국 장수의 귀에 들어간다면 참으로 온당치 못하니 참작해서 말하는 것이 좋다 하였다. 한준이 아뢰기를 신이 황주를 왕래할 때 들으니 전의 목사 이경주는 선정을 베풀었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나는 그가 제주를 가 있음을 알고 특별히 병사를 겸하도록 하였는데 금방 논박을 받아 채직되었으니 어찌 전에 선정을 베푼 사람을 갑자기 파직할 수 있겠는가. 저번에 비변사가 서용하기를 청하여 공주 목사로 임용하려 하였는데 징치의 의의가 없으므로 내가 따르지 않았다. 이처럼 쓸만한 사람을 논박하여 채직시키기까지 하니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겠다 하자 정군수가 아뢰기를 황주에서 선정을 베푼 것은 사실이나 병사는 수령과 사체가 달라 한도의 주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의 나이가 매우 적고 경력이 없기 때문에 수령들이 경외하지 않는다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경외하지 않는 것은 이 경준의 죄가 아니다 하자 정고은수가 아뢰기를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위아래가 서로 막혀서 남들의 말이 있게 되었고 그도 역시 과실이 있음을 면치 못했다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도 잘못한 바가 있었는가 하자 정곤수가 아뢰기를 그는 목사를 있을 때 태만하였고 끝내는 또 병이 있어 거의 죽을 뻔하였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연소한 사람이 무슨 병이 있는가 하자 정곤수가 아뢰기를 그는 바로 이증의 아들입니다. 신과 이증은 함께 금부 당상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를 통해드리니 지금도 쾌차하지 못한다 합니다. 당초에 파산이 된 것으로 인하여 죽음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하고 한주는 아뢰기를 병사가 되었을 때 처사가 엉성하였기 때문에 남의 말이 있게 된 것이라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렇다면 큰 그릇에는 쓸 수가 없을 것이다 하였다. 상이 정곤수에게 이르기를 원수의 사람됨을 경언하는가 하니 정곤수가 아뢰기를 나이가 서로 같기 때문에 관학에서 범연하게 서로 보았고 소신이 승리로 있을 때 권율이 승문원이 참 하관으로 있으며 정원에 자주 왔기 때문에 또한 보았으나 실로 그 사람의 그릇은 잘 모릅니다. 단 영유에서 특명을 내리어 원수를 삼을 때 윤두수가 이 항복에게 그에 대해 물으니 이 항복이 감사는 감당할 수 있지만 원수는 반드시 긴 명언만 못할 것이다 하며 깊이 걱정을 하는데 그 뒤에 과연 원수로서의 업적은 없었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원수라는 직책을 잘 수행하기는 참으로 어려운 것이다. 만일 직사에 능하였다면 오늘날의 일이 어찌 이와 같겠는가 하였다. 유영순이 아뢰기를 원수를 교체하는 문제는 중대한 일이므로 소신이 감히 아랠 바가 아닙니다. 그러나 적을 칠 일이 바야흐로 급박한데 어찌 월권 행위를 꺼려서 아뢰지 않겠습니까? 밖의 여론들은 모두 원수에게 실적이 있다는데 조정에서 갈아치우기를 어렵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 원익 같은 일을 어찌 도원수로 삼지 않습니까? 관서가 비록 중하나 어찌 남쪽 지방의 위급한 처지와 같겠습니까? 이 사람을 보내지 않으니 여론이 모두 울분해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관서의 방백을 교체시키는 것은 어려울 것 같다 하자 정곤수가 아뢰기를 유영순의 말이 매우 옳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 원익을 대신할 사람을 생각해보라. 비록 재주가 있는 자라도 일의 전말을 모르고 갑자기 막는 것은 어려울 듯하다 하였다. 유영순이 아뢰기를 중국 군사를 접대하는 일이 비록 중요하지만 지금은 남쪽 지방이 더욱 급박합니다. 소신의 말은 다만 여론을 아뢰었을 뿐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만일 경종을 논한다면 이 원익을 당연히 원수로 삼아야 하고 이 덕형을 관서 방백으로 제수하고 싶은데 단 지금은 이미 늦어서 적기에게 미치지 못할 것 같다 하였다. 선조실록 60권 선조 28년 2월 22일 을축 세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오늘날 안위와 성패가 오로지 도 원수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논의는 하루 이틀에 그칠 것이 아닙니다. 비록 이에 대한 논의가 있어도 감히 경솔하게 개청하지 못한 것은 임시의 장수를 바꾸는 일이 어려울 뿐만이 아니라 또한 남쪽 지방의 사세가
극히 어려운 것이 염려되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물력의 탕진이 매우 심하나 지금 다른 사람으로 대신한다면 비록 전보다 조금은 나을지라도 몇 달 안에 능히 조치하여 단서를 이루지 못할 것이니 교체하느라 번잡하기만 하고 실효에는 무익하기 때문에 논의가 나왔다가 또 곧 중지된 지 오래입니다. 오늘 다시 상의하였더니 모두들 권율은 오랫동안 그곳에 있었고 경력도 많다. 비록 떠도는 말은 있지만 그 허실을 파악하기 어렵다. 다만 권율은 배치하고 경략하는 일에나 제장을 화합하고 군민을 위보하는 일에 너무도 수단이 없는 것이 안쓰럽다. 만일 이 덕형으로 권율을 대신한다면 이런 조치는 꽤 잘할 것 같으나 다만 봄철이 이미 늦어져서 둔전의 경종을 할 일을 제때에 하지 못하였고 또 식량을 마련할 길이 없으니 군사 훈련도 실시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굳이 교체시킨다면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동료되게만 할 뿐이고 큰 이익은 보지 못할 것이니 우선 권율을 독려하여 그대로 위임시켜 두는 것만 못하다. 이 원익은 지금은 근본 구실을 하는 중요한 지방에 있다. 그런 때문에 전에도 역시 교체해 오는 것을 어렵게 여겼었는데 하물며 오늘날에 있어서이겠는가 하였습니다. 무 사람의 의논은 이와 같으나 이는 지극히 중대한 일이니 오직 상의 재량이 달려있을 뿐입니다 하니 답하기를 나의 생각도 역시 그렇다 하였다. 선조실록 60권 선조 28년 2월 22일 을축 네 번째 기사. 사헌부가 전에 아랜 호주 참판 성령을 파직하고 사용하지 말 것과 한승부 좌윤 이준을 파직할 것에 대해 아랜이 답하였다. 이미 파직하고 추구하였으니 그 정도면 가하다. 어찌 꼭 번거롭게 하는가 연호하지 않는다. 선조실록 60권 선조 28년 2월 22일 을축 다섯 번째 기사. 묘시에서 진시까지 사방에 안개 기운이 있었고 밤 일경에 유성이 왕량성 위에서 나와 서쪽 하늘가로 들어갔는데 형상은 주먹만 하고 꼬리의 길이는 3, 4척 남짓이었으며 백색이었다. 선조실록 60권 선조 28년 2월 22일 을축 여섯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태조 대왕의 집경전의 수용은 사변이 일어났을 때 임시로 예안의 여염집에 봉안하고 경기전의 수용은 안산현의 객사에 봉안하였는데 난리 중에 오랫동안 봉심을 폐지하였으니 지극히 미안합니다. 그늘에 가까운 큰 고을로 옮겨 봉안하기를 청하는 상소가 많이 있으니 비록 사세가 어떨지 알 수 없으나 속히 봉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관으로 하여금 급히 마련하여 근신을 보내거나 혹은 예관을 보내서 달려가 봉심하여 처리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60권 선조 28년 2월 22일 을축 일곱 번째 기사. 예조가 회개하기를 두 전의 수용을 두 곳으로 옮겨 봉안한 뒤에 본도의 관찰사로 하여금 봉심하고 위안제를 행할 것을 작년에 행의하여 이미 거행하였습니다. 국사가 안정되지 못함으로 인하여 여염집이나 작은 골에서 여러 해를 그냥 봉안하고 있으니 지극히 미안한 일입니다. 그러나 위에서 별도로 근신이나 예관을 보내서 다시 봉심한 뒤에 가까운 큰 고을로 옮겨 봉안하는 일은 우선 시세를 살펴서 다시 처리하는 것이 온당할 듯합니다. 대신에 뜻도 역시 그러하게 감히 아뢰입니다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60권 선조 28년 2월 23일 병인 첫 번째 기사. 왕세자가 아침 문안을 들이다. 선조실록 60권 선조 28년 2월 23일 병인 두 번째 기사. 의금부가 아뢰기를 죄인 황혁을 어제 잡아 가두었습니다. 이 사람은 전에 행주에서 이미 삼석 출국을 하였는데 지금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단 대신의 뜻은 전에 이미 삼성 출국을 하였으니 지금은 비록 분부에서 출국해도 무방하다 하고 혹은 지금 또한 삼성 출국하는 것도 무방하다 하기에 감히 여쭙니다 하니 전교하기라 의정에서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60권 선조 28년 2월 23일 병인 세 번째 기사. 사헌부가 아뢰기를 사복시 첨정 김응수와 판관 오치우는 호종의 조그마한 공로로 철류에서 발탁되어 사적에 오르고 오륙품이 관직에 건너뛰어 제수되었으니
은상이 이미 참남한데 어찌 또 그 관절을 올려서 명기를 부끄럽게 할 수 있습니까? 김응수와 오치운에게 새로 제수한 직명을 아울러 개정하도록 하소서 하니 개정할 수 없다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20권 선조 28년 2월 23일 병인 네 번째 기사 의금부가 아뢰기를 황혁의 일을 삼공에게 의논하였더니 전대로 삼섭 추국하는 것이 무방하다고 하였습니다.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선조실록 60권 선조 28년 2월 23일 병인 다섯 번째 기사 승무는 제주가 동궁의 책봉에 관한 주문에 대하여 아뢰다. 승무는 제주가 아뢰기를 동궁의 책봉에 대한 주청이 이미 마침 중국 조정에서 생각하는 바와 상치되어 이로 인해 조론이 생겨서 즉시 준허하지 않았으니 이는 참으로 뜻밖의 일입니다. 전번에 윤근수의 장계를 보았더니 중국 조정에서 한번 이렇게 해서 맏아들을 세운다는 한계를 두었다가 재차 주청함을 기다려서 허락하셔야 하려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사체로 말한다면 윤근수 등이 돌아와서 직서를 반포한 뒤에 마땅히 이를 들어 내용을 꾸며서 다시 주문을 작성해야 할 것입니다. 단 예부의 제사에 전라도와 경상도 지방에 가서 공을 세웠다는 등의 말이 있으니 만일 직서 속에서 이런 말이 있으면 다시 진주해야 할 것입니다. 시일이 지연될까 염려한 때문에 의논하는 자들은 반드시 윤근수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먼저 치게 한 사연으로서 급히 주문을 작성하여 사신을 보내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 이도 역시 소견이 없지는 않습니다. 대개 이 같은 큰일은 문서를 참자 확정하는 사이에 반드시 날짜가 많이 걸릴 것입니다. 본원으로 하여금 속히 주문을 마련하여 자세히 사정을 진술하고 일찍 명호를 정하여 온나라 신민의 바라는 마음을 위로하도록 곡진하게 말을 만들고 윤색하여 문장을 이루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아랜대로 하라. 대개 예부의 말은 너무 구애된 것 같은데 사신이 극도로 진술하여 청운을 얻지 못한 것도 역시 온당치 못하다. 국가의 중기를 어찌 적당치 않은 사람에 맡길 수 있겠는가? 옛날의 제왕 중에도 이렇게 행한 자가 있었으니 또 무엇을 의심하겠는가? 대답할 만한 말이 없음을 걱정할 것이 없다. 그러나 규각이 드러나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뜻을 한진에게 말하라. 어제 경연에서 취품하였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다 하였다. 선조실록 60권 선조 28년 2월 23일 병인 여섯 번째 기사 기자헌을 사관으로 신식을 헌문관 결의로 조정지를 사헌부 지평으로 조정지는 위인이 오완해서 서관으로도 오히려 감당하지 못하는데 하물며 언론의 직임을 맡을 수 있겠는가? 사람 씀이 이와 같은 인재를 없음을 알 수가 있다. 김용을 헌문관 수찬으로 이경준을 공주, 목사로 황진을 의주, 부윤으로 홍세영을 온성부사로 삼았다. 선조실록 60권 선조 28년 2월 23일 병인 일곱 번째 기사 진시의 사방에 안개 기운이 있었고 45수의 햇무리가 지다. 선조실록 60권 선조 28년 2월 23일 병인 여덟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또 제채사를 내려보내는 일에 대해서는 당초에 조정의 의논이 일치되지 않아서 정탈하지 못하였는데 지금 다시 생각하니 남쪽 지방의 물력이 날로 더욱 당진되어 지난 겨울에 비해도 역시 미치지 못합니다. 비록 조치하고 계획할 일이 있더라도 이미 늦은 것 같으니 내려보낼 필요가 없을 듯합니다. 단 적과 대치하여 있으므로 최응이 바야흐로 긴급한데 폐해만을 너무 염려하여 내려보내지 않는다면 또한 후회가 있을 듯 싶습니다. 아래에서 감히 천단할 수 없으니 위에서 자랑하여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내려보내라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60권 선조 28년 2월 24일 정묘 첫 번째 기사 왕세자가 아침 문안을 드리다. 선조실록 60권 선조 28년 2월 24일 정묘 두 번째 기사 급제 황혁이 공초하였다. 임진년 별난 초에
왕자가 도성을 나가자 열로의 수령들은 먼저 왕자를 피하는데 급급하였으므로 모든 읍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단지 철원부사 김협, 회의연구사 김연광, 통천 군수 정구 등 많이 왕자를 예로 대우하되 한결같이 평시처럼 하였으며 그 나머지는 한 사람도 대접하는 일이 없었으니 비록 침학하려고 했어도 그 형사가 침학할 수 없었습니다. 오랑캐들에서 무릎을 꿇었다는 말은 그럴 리가 만무합니다. 아무리 반측 무상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왕자가 아직 다른 변이 없었는데 배관이 먼저 스스로 무릎을 꿇었다면 끝내 왕자는 어떠한 처지가 되었겠습니까? 지난해 적에 잡혔을 때 전후에 행한 일은 한두 사람이 보고 아는 바가 아닙니다. 회령성 사람은 모두 전일에 포박되었던 무리요. 안변, 향소의 관리와 백성들은 출입과 왕래를 평일과 같이 하였으니 그때 적을 대해서 한 일은 이들을 추문하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한때에 포로된 사람은 신의 부자만이 아닙니다. 김귀영 같은 자는 이미 죽었으니 추문하기 어렵거니와 조관의 경우에는 이홍업, 이해, 조인징, 윤인백, 통사, 함정우, 사자, 심의, 서을, 안타, 김천 등을 추문하면 또한 사실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또 역관인 이유는 심유경을 따라 부산의 적종을 출입하였고 유생인 이진충은 경성을 왕래하였으며 따라서 왕자를 배웠습니다. 그때의 적은 어느 곳에 앉고 신은 어느 곳에 앉아서 어떠한 예물을 취하고 있었는가를 이 사람들에게 추문하면 무릎을 꿇었는지의 여부를 금방 분변해 알 수 있습니다. 단 위서 한 가지 일로 이런 큰 주의에 빠졌거니와 그 곡절은 이미 전의 공초에서 다 진술하였습니다. 왕자가 핍박을 받던 그 당시의 적의 노기가 어떠했는지 아십니까? 대신이 왕자를 보존하려는 마음에 무엇을 못하였겠습니까? 거절한다면 왕자의 몸에 불측한 화가 미칠 것이요 따른다면 조정에서 신의 죄를 반드시 무겁게 논할 것이기에 부득이 속이는 꾀를 내어 적을 대할 때 위서를 작성하여 우선 눈앞의 화를 풀고 적으로 하여금 우리나라 군신 사이에 사용하는 문자 체계를 알지 못하게 하여 후일의 난처한 환을 미리 막으려 했던 것입니다. 또 몰래 밀장을 써서 적의 사정을 전달한 것은 갇혀있는 가운데 부득이한 일이기 때문에 이 진충이 싸가지고 갔는데 진위 두 본이 있었습니다. 만일 밀장에 과연 언관이 적한 글이 있다면 곧 죽을 죄를 받아도 절대로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밀장은 필시 정원에 있을 것이니 위서와 원본을 비교케 하면 금방 정상이 나타날 것입니다. 다만 이 진충이 창란하여 망령되기 전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말이 이렇게까지 된 것입니다. 그때 왕자가 이 진충에게 재산 분부하기를 이 밀장은 위본이고 진본이 아니다 라고 하였고 뒤쫓아 아울러 전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곧 김천일에게 통서하기를 이것은 바로 한때의 적을 속인 위서이므로 전달할 만한 서장이 아니니 제발 전달하지 말라고 하였으나 이미 미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진충을 추문하면 또한 금방 분별할 수 있습니다. 땅을 떼어주는 이런 신의 부자가 서로 의논하되 저적이 말한 것은 공갈에 불과하니 마땅히 계략으로 물리쳐 이르기를 토지는 천자에게 받은 것인데 어떻게 감히 사사로이 줄 수 있겠는가 하고 한나라가 낭랑과 임둔을 설치하였다는 등의 말로 입증하기까지 하였더니 그 뒤 적은 말이 없었습니다. 또 중국 장수가 이르러 행장과 강화하자 청정이 왕자에게 화풀이하여 겁을 주어서 바다를 건너 일본으로 보내려 하는 일을 당해서는 신이 심유경에게 밀첩을 하여 두 왕자와 노부는 그냥 두기를 정하였고 사서 두 사신을 따라가서 구설로 부월을 대신하기를 청하였습니다. 또 부산에 있을 때 심유경의 신변에 있는 답응관 전 사본이 하루는 술과 안주를 가지고 와서 왕자에게 배하라고 또 그의 부채에 글씨를 써달라고 신에게 요구하기에 신은 시 두 수를 써주었습니다. 바다 끝에 살아남은 인생 임계신 서쪽 하늘 그리네 목숨 보전 한절에 비하겠으니 조만간 우리 왕에게 돌아가리라. 영구는 저
어떤 사람인가? 소경이 오히려 죽지 않았네. 평생에 나라를 일으키는 마음 오직 이분 보호에 있네. 그때 왕자 및 일행으로서 이 시를 모두 보아 모르는 자가 없었으니 구구한 소우신의 임금을 향한 정성은 이를 보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16경에 이자하여 그 부채를 갖다 본다면 진실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귀양간 뒤의 일은 성상과 가까이 있는 이 자리에서 감히 숨기지 못하겠습니다. 말세의 인심은 조석으로 변합니다. 신은 만번 죽을 죄를 지고 추방된 나머지 비록 독을 부리고 해를 끼치려고 했으나 저들에게 머리 숙여 명령을 들을 리는 만무합니다. 이 산의 이웃 고을 및 감사에게 하사하여 조사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반드시 왕대를 칭하여 뜻대로 자행했다는 일은 이 큰 난을 겪은 뒤로 왕자의 존재가 극히 미약한데 신이 왕자를 빙자하여 자행하면 누가 쳐다보기나 하겠습니까? 하물며 자행한다고 왕자를 칭한다는 등의 일은 바로 국노 하천으로서 범람한 자들이나 하는 짓인데이겠습니까? 신이 비록 보잘것없으나 조금 지각이 있으니 반드시 이들과는 같지 않습니다. 관복을 부렸다는 일은 서복은 예로부터 적객이 이르는 지방이므로 종전부터 접대하는 규례가 있었는데 이 산에는 관속이 적기 때문에 단지 소동 1명과 노비 각각 1명씩만 지급하였을 뿐입니다. 형장에 대한 일은 만일 그런 일이 있었다면 밝게 드러나서 가려울 수가 없는데 어떤 사람이 곤장을 맞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전혀 모르는 일입니다. 술과 고기를 먹고 노래를 불렀다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산은 강협 사이에 있어 십실 잔업으로 호칭됩니다. 전 군수 공순이 지난해 4월에 부임하였는데 그가 부임한 처음 한두 달에는 한두 차례 술을 가지고 와서 위로하더니 8월 이후로는 끊은 듯이 와보지 않았습니다. 벽제의 풍토가 정상이 아니니 만일 박주를 얻었다면 마땅히 약으로 삼아 먹어야 합니다. 나라가 파멸되고 가정이 패망한 뒤에 사화가 가장 참혹한데 무슨 정흥이 있어 밤낮으로 술에 취해 노래를 하였겠습니까? 응견의 일은 이 산에서 다른 의욕은 없으므로 다만 응자 1연을 얻어서 서로 아는 성중 사람에게 주어 꽁을 얻어오게 해서 조석을 반찬을 하려고 했을 뿐입니다. 전우의 정상은 이와 같은 것에 불가하니 아울러 상과하여 분간하소서.